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2구 참사 대응 TF 공동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됐었던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일동 묵념. 그 질의응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기자회견이라는 자리가 유가족 분들에게 첫 자리이고 또 낯선 분도 많습니다. 따라서 일단 질의를 해주시면은 원칙적으로 그 유가족 분들의 대리인이신 윤봉남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되 추가로 보탤 부분이 있으시면 직접 말씀 듣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발언으로는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또 민변에서는 지금 어떻게 유가족 분들과 소통을 해왔고 간략한 경과 피해자의 권리에 관련한 내용을 TF 공동간사를 맡고 있는 오민혜 변호사님께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민혜 변호사입니다. 오늘 그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직접 서시기까지 참사 발생 후 24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참사와 관련된 아무런 설명도 들을 수 없었고 유가족이 서로 만날 수 있는 방법도 기회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저희 TF는 지난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유가족분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고 그리고 유가족이 처한 상황과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직접 알리실 수 있는 자리를 갖고자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경우에 그 가족에게는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그리고 억울함을 풀기 위한 조치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신원권이 있습니다. 진정한 애도와 추모는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권 기준 또한 피해자의 권리를 진실과 정의, 배상 및 재발 방지의 권리라고 칭하면서 이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사의 피해자는 지원의 대상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참사의 피해자는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주체여야 합니다. 이는 재난참사의 피해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이고 이번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유가족 지원 대책을 일방적으로 공표할 것이 아니라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참사 당일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진상을 확인하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직접 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두 차례 간담회에서 확인한 것은 정부가 이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가족이 왜 죽어야 했는지 들을 수 없었고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유가족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정부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이라도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TF는 유가족분들이 그리고 참사의 피해자분들이 재난 참사의 피해자로서 그 권리를 보장받고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생자 김인홍님의 어머니께서 간단하게 이제 발언을 좀 하시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 말씀해 주십시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 자리에 용기를 내준 우리 아들 김인홍입니다. 아들 엄마입니다. 오스트리아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 슬픔 유가족분들께서 힘겹게 이겨내고 계시지요. 저도 가슴에 묻고 아들을 데리고 곧 비엔나로 갑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나의 아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연세화학당에 공부하러 왔다가 이태원에서 희생당했습니다. 저는 30년을 비엔나에 살면서
애국인이라는 신분으로 참 삶이 애로운 삶을 살았죠. 애국인이라고 애면당하지 않게 애들을 키워왔습니다. 항상 S와 NO를 확실히 가르쳤어요. 아닌 것은 아니다로 말할 수 있게 우리 아들을 보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나라를 이끄시는 분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가 여기에 동참한 것은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랍니다. 저는 15일 병원에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날 아들을 안고 병원에 가서 사과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사망 시간이 틀려서 저희가 애국인이기에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배차 당했는데 그 서류가 해결되는데 6일이 걸렸는데도 사과 한마디가 없어서 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사과를 받아야 하는데 아들의 장례식이 비엔나에서 28일 날 있어서 저는 가야만 합니다. 저는 비엔나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애국인들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셔서 꼭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어디 있었는지, 국가는 무엇을 하였는지 이제는 국가가 답하여야 합니다. 지금 저는 그냥 평범한 엄마로서의 넋두리 그냥 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이 순간 이 자리 이 시간에도 이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저희 아들 영정사진 대신 살아생전 웃고 있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왔습니다. 이 세상 어느 부모가 내 자식 태어난 곳, 태어난 시간, 날짜, 태어난 순간을 모르는 부모가 어디에 있을까요? 보십시오. 이것이 저희 아들의 사망진단서라고 하네요. 사망일시도 추정, 이태원 거리 노상, 사인은 미상.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부모가 내 자식이 죽었는데 사인도 시간도 제대로 된 장소도 알지 못하고 내 자식을 어떻게 떠나보내려 하십니까? 어떤 순간에 죽음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누군가 도와주어 심폐소생술이라도 받았는지 병원 이송 도중 사망했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참사 현장을 보며 무슨 꿍꿍이 무슨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 시신을 경기도 외곽으로 뿔뿔이 훑어놓으셨나요? 이태원 근처 큰 의료시설에 최소 20-30명이라도 모여 있었다면 이런 의구심은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무엇이 무서워 무엇이 두려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시를 내린 건가요? 결국은 유가족끼리 만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계산 속에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요? 내 아들의 죽은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엄마는 우리 가족은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도 무지한 저는 이해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하나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들 잘못 아니라고. 무능한 정부에서 그저 열심히 살아온 아까운 29세 삶을 지켜주지 못한 무능한 어른들, 무능한 정부의 잘못이고 그러니 무지한 이 엄마는 이제 넋놓고 눈물만 흘리지 않으려 한다고요. 도와주십시오. 유가족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에 대해서 철저히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미약 하나마 동참하려 합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날의 진실과 투명한 조사, 그리고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과 사퇴,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비롯해
더 이상 우리 아들, 딸들의 영정사진도 위패도 없는 불쌍한 영혼으로 만들지 말아주십사는 것입니다. 희생자 송은진님의 아버님 발언하시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는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에 의한 간접 살인이었습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인 오후 6시 34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 통제를 해야 한다, 숨이 막혀 숨쉬기가 어렵다 라는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112 신고가 11차례나 빗발쳤지만 경찰들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상황 종료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12구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25살 딸을 잃은 미나의 아버지 이종관입니다. 첫째, 먼저 이 참사, 이 비극의 시작은 가장 중요한 13만 명이 모이는 인파, 군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인과관계를 떠나서 집회 대처와 대통령실 경호 경비 등에 우선적으로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경찰력 운영에도 참사의 한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준비된 마지막 발언입니다. 희생자 이지아님의 어머님께서 발언 이어가시겠습니다. 저는 배우 이지한의 엄마입니다. 지한이와의 추억이 너무 많아 종이에 적을 수 없어 머릿속에 담아왔어요. 이 참사는 분명히 초등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어난 인재이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사건임에 분명합니다. 저는 법을 공부한 적도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는 이 사태가 158명을 쳐다만 보면서 생매장한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 대처만 6시 34분부터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158명의 희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확신합니다. 상하체계는 모래성 같아 사건이 생기면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었고 지능인들로 구성된 줄 알았지만 탁상 공론하는 지식인들이었고 발로 뛸 줄 알고 뽑아줬건만 자기 자리 지키려고 숨만 쉬는 식물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네, 저희 지금 현재 모여 있는 유가족 분들께서 정부에게 6가지 요구 사항을 이제 작성하여 발표 예정입니다. 6가지 요구 사항 발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2구 참사 대응 TF 팀장이신 윤봉남 변호사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정부에 대한 6가지 요구사항. 첫째, 진정한 사과. 정부는 12구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에게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유가족, 생존자를 비롯한 참사의 모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헌법상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 대통령은 조속히 참사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약속하여야 합니다. 둘째, 성역 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 규명.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12구 이태원 참사를 방지했어야 할 모든 책임자들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가장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나아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거짓 해명을 한 자들은 무관용으로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 규명. 정부는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유가족, 생존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진상 규명 및 책임 규명의 경과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나아가 진상 규명 과정에 유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 및 책임 규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의미는 참사 당시뿐만 아니라 참사 이전 그리고 참사 이후의 모든 진상과 책임이 규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 지원. 정부는 유가족 생존자를 포함한 참사의 모든 피해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참사 이후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와 각종 어려움을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피해자들과 적극 소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섯째,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정부는 참사 희생자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사회적 추모를 위해 추모 시설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개를 희망하는 유가족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유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희생자들의 이름이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해 공개해야 합니다. 나아가 공허하고 형식적 애도가 아니라 참사의 재발 방지와 사회적 추모를 위한 정부의 공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가족들과 협의하여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기억과 추모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여섯째,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인 대책의 마련. 정부는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2차 가해를 묵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참사가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기자님 계신가요? 언론 앞에 나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직접 목소리 내야겠다고 느끼셨던 계기 하나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정부에서 유가족 문제에 대해서 보상이 사실상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런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은 유가족 만났을 때 처음부터 기자회견을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 마치 현재 장례를 다 치렀고 수사가 진행 중이니 이제 다 된 것처럼 모든 게 다 마무리되는 것처럼 진행되는 것이 너무나 분하고 원통했습니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해서 유가족들과 협의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명단 공개나 영정사진 얘기가 많은데요. 사실은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정말 유가족들의 진정한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제대로 추모되고 있는지, 희생자들의 추모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점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상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대리인으로서 만났을 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어머니 말씀 계셨는데 얼마를 준다 한들 아들이 살아오고 딸이 살아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게 선행되지 않은 한 금전적 배상만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의 6가지 요구에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진정한 사과 그리고 책임 규명, 이 부분이 먼저 선결되지 않고서 배상 문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네, 뉴스타파 홍주환 기자입니다. 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16일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서 유가족 연락처 명단을 몰라 모을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유가족들이 생각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고, 왜 정부에서 유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안 만들고 이런 걸 계획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유가족분들께서는 정부가 왜 이런 걸 안 해줄까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행안부 장관의 답변은 잘못이었다는 점이 바로 이후에 밝혀졌지 않습니까? 서울시로부터 명단을 받았는데 뭐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안 받아서 그랬을 수는 있으나 그 자체는 명백하게 잘못된 발언이었습니다. 명단을 공개하느냐 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아까 유가족분 말씀에서도 나왔다시피 오히려 핵심은 유가족들 말고는 사실은 저도 한계를 느낍니다. 실제 돌아가신 분 가족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것만큼 도저히 옆에서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지금 저희 모인 사람은 일부에 불과합니다만 전체 158명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전부 만나서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일보 나지혜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사망자가 158명이고 그중에 이제 몇 분의 고인의 가족분들이 지금 민변이랑 같이 이제 참여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오늘 유가족분들의 6가지 요구사항이 이제 밝혀졌는데, 이게 이제 다른 분들의 목소리도 사실 이제 반영이 돼야 할 텐데 어떻게 좀 대표성을 띠고 좀 다른 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민변에 연락 오신 유가족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느냐는 저희 취재 요청서에 일단은 34분 희생자의 가족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추가적으로 연락이 오셔서 곧 연결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이제 모이고 있다라는 지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대표성의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모일 단계이고 모여서 그 이후에 또 목소리를 내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 6가지 요구 사항이라는 거는 적어도 여기 지금 모여 계신 유가족 분들께 몇 번을 회람 드리고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뽑아낸 것들을 문장으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명단 공개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명단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유족분들도 좀 각자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고 또 입장이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대응을 어떻게 하시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좀 생각이 모인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변에서도 밝혔다시피 유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명단 공개가 말하자면 정부의 선제적인 어떤 조치가 없다 보니 희생자 추모를 위해서 어떤 언론사가 됐든 종교 행사가 됐든 이렇게 사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까 제가 온전한 추모와 기억을 위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공개해 주십시오 하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저희의 유가족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명단을 공개하는 게 잘 됐냐 잘못됐냐 이게 오히 핵심이 아니고, 정부가 공적 조치를 통해서 희생자의 추모를 위해서 명단을 공개하려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하고 유가족들에게 묻고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명단을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마치 그게 문제의 모든 것인 양 이렇게 잘못 호도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그 점에서 오히려 정부의 조치가 미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뉴스의 소중한 기자라고 합니다. 요구안에도 담겨있는 요구안에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유족분들 필요하셨을
거고 그 용기를 발휘하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런 무분별한 2차 가해 문제 때문이라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재차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무분별한 2차 가해 실태가 지금 좀 어떤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유족분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호소하고 싶은 점도 덧붙여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로 2차 가해 구체적 내용을 밝히는 것은 또 다른 가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인터넷이나 아니면 댓글 등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으신 유족분들이 있고 법적 조치를 취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도 있는 점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결국에는 유가족분들과 협의 아래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는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예, MBC의 이문현입니다. 그 참사 후에 정부에서 하기로 했던 지원책들이 있었습니다. 1대1 공무원 매칭해서 지원하기로 했고 뭐 응급 의료 체계 총 가동해서 부상자들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혹시 이런 지원책들이 이후에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그 유가족 분의 말씀에서도 장례비 지원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더라 얘기가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가족의 경우에는 장례 치르고 나서 무슨 연락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언론에 밝힌 1대1 밀착인이 하는 얘기들이 뭐 계획 과정인지 집행 과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유가족분들 이렇게 마음에 맞게 배려 있게 진행된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혹시 부상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아쉽게도 일단은 유가족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부상자분들에 대한 대응은 현재로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부차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개개인 유가족 분들마다 지금 상황이 엄청 다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지고 이제 신청을 해서 또 조력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담 공무원이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뭔가 필요한 지원이 있는데 조력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소도 상당한 편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필요합니다. 유가족 분들이 트라우마를 이기고 또 그 적절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부로서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보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비즈 김태우 기자입니다. 먼저 참사 희생자분들의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건넵니다. 요구사항 5번을 보면은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예전에 광화문 광장과 지금 서울시 의회 앞에 있는 세월호 참사 기억 공간처럼 어떤 별도의 조성물이나 공간을 설치하는 것도 요구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뭐 광화문에 무엇을 설치하자 혹은 막 그런 구체적인 단계를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유가족 분들께서 지금 모이시는 단계고 협의하시는 단계고 근데 지금 아까 발언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지금 돌아가신 희생자 분들을 기리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요구사항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은 너무 구체적이라서 나중에 더욱 유가족 분들과 소통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저희의 요구사항들이 확실해지면은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따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TV조선 한지은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행안부 장관 발언도 그렇고 사실 지금 뭐 꼬리 자르기 수사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어서 진상규명 요청을 하셨는데 수사 미진하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뭐 고발을 하신다거나 하실 계획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유가족 분들과 협의 아래 그 이후에 법적 조치를 취할 때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겁니다.
지금 고소 고발을 할 것이냐, 지금 국가배상 청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나온 게 아니고요. 저희는 요구사항대로 지금 요구사항,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힘드신데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변 그 12구 참사 대응 TF에서는 변호사 50여 분이 결합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현재의 수사에서의 미진한 점에 대해서도 그 대응팀을 구성해서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그 속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조치는 유가족과 협의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증거 보전 신청은 한 단계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의 수사에서의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은 그 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준비하겠습니다. 매스컴이나 인터넷 기사로 2차 가해 명단 공개에 대한 2차 가해 기사를 읽었습니다. 전문이나 공부를 많이 하신 그쪽으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2차 가해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저의 동의 없이 분향소에 위패 없고 영장 없는 사진을 봤을 분향소 그 또한 저한테는 2차 가해였습니다. 한마디도 그거에 대해서 전문이나 다른 전문가들 말씀해 주신 분들 없어요. 장례 치르고 분향소에 윤석열 대통령님 그 앞에 교복 입은 학생이 무릎 꿇고 통곡하는 걸 봤습니다. 그게 분향소가 맞나요? 그런 분향소를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취지대로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시급합니다.